1504년 조선 제10대 왕 연산군 10년. 궁궐안이 술렁입니다. 왕이 또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조회에서 대사원이 왕의 사냥 횟수가 과도하다고 간언했고 연산군은 그 자리에서 그를 파직시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연산군이 퇴궐 후 자신의 침전으로 돌아와 측근 환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조회에서 내가 한 말들이 기록되었느냐? 환관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사관이 모두 적었사옵니다. 연산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즉시 승정원을 불렀습니다. 오늘 기록된 사초 시처를 당장 가져오라. 하지만 승정원 도승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전하, 사초는 그 누구도 심지어 전하께서도 보실 수 없사옵니다. 이는 조종의 법도이옵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권력욕이 강했던 연산군조차 무너뜨릴 수 없었던 보이지 않는 벽. 그것은 바로 기록이라는 이름의 투명한 감옥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결국 이 기록 시스템을 파괴하려 했고 그 대가로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군의 칭호로 격하되어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오늘 밤의 실록에서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의 궁궐에는 왕을 보호하는 조직보다 왕을 감시하는 조직이 먼저 존재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왕이 명령을 내리면 신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조선의 권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모든 권력을 쥔 것 같지만 사실 왕 위에 또 하나의 눈이 존재했습니다. 그 첫 번째 감시망의 정체는 바로 승정원입니다. 승정원.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본질은 전혀 달랐습니다. 승정원의 관리들, 그 중에서도 주서라 불리는 이들은 왕의 24시간을 모조리 데이터화하는 인간 블랙박스였습니다. 승정원 주서는 왕이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다시 잠들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왕이 아침에 일어나 세수할 때 기록합니다. 왕이 조회에서 신하와 대화할 때 기록합니다. 왕이 점심 수라를 들 때 기록합니다. 왕이 혼잣말을 중얼거릴 때 그것조차 기록합니다. 실제로 승정원 일기를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인시, 새벽 3시에서 5시에 성상께서 기침 3차례 하시다. 진지술하시 미역국을 3숟가락 드시고 수저를 놓으시다. 걷다가 문지방에 발을 헛디뎠으나 크게 다치지 않으시다. 소원을 거니시다. 날씨가 쌀쌀하구나 하고 중얼거리시다. 심지어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묘시, 오전 5시에서 7시에 뒷간에 가시어 1시경 30분 정도 계시다. 왕이 화장실에 간 시간, 머무른 시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일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메모리 시스템, 왕의 모든 말과 행동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국가 차원의 감시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록이 필요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왕이 과거에 내뱉은 말과 오늘의 결정이 다를 때 승정원은 즉시 그 기록을 꺼내들기 때문입니다. 전하, 3년 전 5월 17일 유시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세금을 결코 늘리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왜 오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기록은 왕의 변덕을 막고 왕을 통제 가능한 제도 안에 가두는 족쇄였습니다. 조선 제21대 왕 영조. 그는 평생을 기록과 싸운 왕이었습니다. 영조는 매우 예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엄격하게 다스렸고 신하들에게도 높은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1731년 영조 7년 봄의 일입니다. 어전 회의가 한창입니다. 안건은 평안도 지방의 흉년 대책이었습니다. 영조가 묻습니다. 평안감사는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담당 대신이 우물쭈물 답변합니다. 영조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백성이 굶어 죽는 급박한 상황에서 신하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되겠느냐? 영조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그 순간 영조는 참았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쾅! 손바닥으로 어자 팔걸이를 내리쳤습니다. 소리가 정각 전체에 울렸습니다. 신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입니다. 너희들은 백성보다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구나. 이런 신하들과 함께 나라를 어찌 다스리란 말이냐. 그 서슬퍼런 분위기 속에서도 구석에 서 있던 주서의 붓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박사박, 하박사박. 영조의 귀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붓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
자신의 분노가, 자신의 실수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히 기록되고 있다는 소리. 영조가 주서를 바라봅니다. 주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붓을 놀리고 있습니다. 영조가 날카롭게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적고 있느냐? 주서가 침착하게 답합니다. 전하께서 신하들을 질책하신 내용을 적고 있사옵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까지 적어두어야겠느냐? 영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주서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전하의 노여움은 단순히 한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국정 판단의 연장선입니다. 역사는 전하의 성품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문구를 삭제하라. 불가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절대 권력자 영조와 한낱 육품관리 주서 사이의 팽팽한 대치. 하지만 결국 영조는 붓을 꺾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조선의 법도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왕이 기록을 지우거나 수정하도록 강요한다면 그것은 곧 조선 정치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왕조차 어길 수 없는 철칙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승정원 일기에는 이날의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상께서 크게 놓아사 좌우를 돌아보며 신하들을 꾸짖으시다. 목소리가 떨렸고 손으로 어자를 내리쳤다. 영조는 훗날 신하들에게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늘 감시받는 자로구나. 단 한순간도 나 자신일 수 없구나. 순정원이 실시간 블랙박스였다면 두 번째 감시망인 사관은 더욱 무시무시한 존재였습니다. 사관은 왕과의 회의 속상에 항상 배속하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뒤 그것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판단하여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관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사관은 사실만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수두룩합니다. 임금이 이 결정을 내릴 때 눈동자가 흔들렸으니 이는 사사로운 욕심이 개입된 증거다. 오늘 임금이 내린 상은 공평하지 못했다. 통해하는 신하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었다. 왕이 백성을 걱정하는 척했으나 그 눈빛에는 진심이 없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여러분의 표정을, 여러분의 눈빛까지 누군가가 평가하며 기록하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더 무서운 것은 이 기록들이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관의 무기는 바로 절대적 독립성이었습니다. 조선의 법은 왕이 사관의 기록인 사초를 보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만약 왕이 사초를 보려 한다면 그것은 곧 조선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로 간주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왕이 자신에 대한 기록을 미리 볼 수 있다면 나쁜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사는 왕권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조선은 선택했습니다. 왕은 죽어야만 자신에 대한 평가를 알 수 있다고. 사관은 왕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이는 존재였습니다. 당신이 죽은 뒤 후세는 당신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1498년 연산군 4년 조선 역사상 가장 처참한 사건 중 하나가 발생합니다. 바로 무오사화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사관 김일손이 쓴 사초였습니다. 김일손은 성종 시절의 사관으로 스승인 김종직의 글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었습니다. 이 글은 겉으로는 중국의 의제를 애도하는 내용이었지만 실제로는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우화였습니다. 연산군이 즉위한 후 이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연산군의 할아버지 세조를 모욕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연산군이 사관들을 불러 호통쳤습니다. 사초에 무엇을 적었는지 당장 가져와라. 하지만 사관들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사초는 전하께서도 보실 수 없는 것이옵니다. 연산군이 분노로 떨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문으로라도 입을 열게 하겠다. 김일성과 그의 동료 사관들이 체포되어 국문을 받았습니다. 혹독한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초의 위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관은 사초를 옷 속에 숨겨 몰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떤 사관은 사초를 땅속 깊이 묻어 보관했습니다. 어떤 사관은 처형당하는 순간까지 사초의 행방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일손을 포함한 수십 명의 사관과 선비들이 처형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오사화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연산군이 죽고 중종이 즉위한 후 숨겨두었던 사초들이 하나둘씩 세상에 나왔습니다. 살아남은 사관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기록들이 결국 연산군 일기로 편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연산군의 폭정이, 모호사와의 진실이, 그리고 목숨을 바쳐 기록을 지킨 사관들의 이름이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왜 그들은 목숨을 걸고 기록을 지켰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록이 사라지면 역사가 왜곡되고 왜곡된 역사는 후대에게 잘못된 교훈을 준다는 것을. 기록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조선 제3대 왕 태종 이방원. 그는 왕자의 난을 일으켜 권력을 잡은 냉혹한 정치가였습니다. 형제들을 죽이고 처남을 제거하고 자신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숙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종조차 두려워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관입니다. 1418년 태종 18년 가을의 일입니다. 태종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왕의 사냥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군사훈련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태종은 명공이었고 사냥 솜씨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날도 태종은 신하들 앞에서 활 솜씨를 뽐내려 했습니다. 화살을 장전하고 말을 몰며 사슴을 조준합니다. 그 순간 말이 갑자기 놀라뛰었고 태종은 균형을 잃었습니다. 쿵! 태종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술렁입니다. 신하들이 급히 달려와 태종을 부축합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태종이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관이 어디 있느냐? 사관이 알게 하지 마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관은 그 모든 광경을 목격했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관이 기록한 내용이었습니다. 태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탕이 말에서 떨어지니 사관이 모르게 하라고 명하였다. 보십시오. 말에서 떨어진 사실뿐만 아니라 그것을 숨기려 했다는 왕의 옹졸함까지 영원히 역사에 남겨버린 것입니다. 야사에 따르면 태종은 사관이 하도 끈질기게 따라다니자 한 번은 병풍 뒤에서 비밀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관은 병풍 틈으로 엿보며 기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태종이 화장실에 갈 때도 사관은 밖에서 기다리며 왕이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나올 때 표정이 어땠는지까지 파악했습니다. 태종이 신하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저들은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구나. 내가 죽어야 마음껏 붓을 휘두를 수 있으니 말이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태종이 세상을 떠난 후 편찬된 태종실록에는 태종의 잔혹함, 의심병, 권력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왕이 처남 민무구를 죽일 때 눈물을 흘렸으나 그것은 진정한 슬픔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왕이 신하들을 의심하는 병이 깊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왕은 권력을 휘둘러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사관은 붓을 휘둘러 그 왕의 실체를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감시는 공적인 공간인 편전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왕의 가장 은밀한 공간, 침실과 화장실조차 감시의 눈길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감시망은 바로 내시와 궁녀였습니다. 내시와 궁녀는 왕의 이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신체 리듬과 생활 동선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왕이 오늘 누구를 따로 불렀는가? 밤중에 방을 비운 시간은 언제인가? 식사량은 얼마나 되는가? 어떤 음식을 남겼는가?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는가? 침전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이 모든 정보는 데이터처럼 축적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리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만약 법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특정 세력과 밀착하려 할 때 신하들은 이 생활 데이터를 근거로 왕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내시들은 미묘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측근이면서 동시에 조정 대신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내시들을 통해 왕의 사생활 정보를 입수했고 그것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왕의 침실 생활까지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임금이 어젯밤 왕비의 처소에 들었으나 새벽에 나왔다. 임금이 후궁 박씨의 처소에서 밤을 지냈다. 임금이 밤에 왕비와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왕의 성생활, 부부관계까지 감시하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연산군입니다. 연산군 시절 그의 파행적인 사생활이 훗날 폐위의 명분이 되었던 것도 이 촘촘한 생활 감시망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연산군 일기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가득합니다. 임금이 밤늦도록 일어나지 않고 연회가 잦았다. 임금이 전국에서 궁녀 수십 명을 새로 뽑아들였다. 임금이 밤새 술을 마시고 다음날 조회에 나오지 않았다. 임금이 기생들을 불러 음란한 춤을 추게 하고 벗은 채로 뛰어다니게 했다. 임금이 왕비를 박대하고 후궁의 처소에만 머물렀다. 이런 정보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연산군 곁에서 모시던 내시와 궁녀들입니다.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이 폐위되었을 때 반정 세력이 내세운 명분 중 하나가 바로 왕의 사생활 문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 자료는 궁궐 내부에서 흘러나온 생생한 목격담이었습니다. 내밀한 사생활조차 국가의 공적인 감시 대상이었던 셈입니다. 왕은 자신의 침실에서조차 혼자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선은 이토록 집요하게 왕을 감시했을까요? 조선 정치 시스템의 핵심은 예측 불가능한 권력의 제어에 있었습니다. 왕은 인간입니다. 감정에 휩쓸리고 실수하고 때로는 사사로운 욕심을 부립니다. 왕이 감정에 휩쓸려 내리는 한마디, 순간적인 판단착오는 국가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중국 역사를 보십시오. 진시황은 분서갱유로 수많은 지식인을 묻었고 수양제는 사치와 무리한 투목공사로 나라를 망쳤으며 명나라 정독제는 유흥에 빠져 조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조선의 건국자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록이라는 이름의 그물로 왕을 꽁꽁 묶었습니다. 기록의 진짜 위력은 지연된 처벌에 있습니다. 왕이 회의 중에 뱉은 작은 실언 하나가 당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20년 뒤 정세가 바뀌었을 때 신하들은 그 먼지 쌓인 기록을 다시 꺼내옵니다. 전하, 과거의 전하께서는 이런 성향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결국 오늘날의 화근이 된 것 아닙니까? 자신이 내뱉은 말이 화살이 되어 자신의 가슴에 꽂히는 순간 왕들은 깨닫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것은 자객의 칼날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가 적힌 종이 한 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기록들이 당파 싸움의 무기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조선 후기 붕당 정치가 극심해지면서 각 당파는 과거의 기록을 뒤져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30년 전 그대의 아버지가 이런 발언을 했소. 그것이 바로 영모의 증거요. 선왕 시절 그대 일파가 이런 정책을 주장했소. 그것이 오늘날의 혼란을 만든 것 아니. 기록은 진실을 보존하는 도구인 동시에 정치적 투쟁의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조선 제7대 왕 세조 이후 그는 조카인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은 찬탈자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세조는 권력을 잡았지만 평생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 불안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기록이었습니다. 세조는 즉위 후 사관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나의 즉위 과정에 대해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사관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세조는 평생 동안 사관들을 붙끝이 두려웠습니다. 지금은 왕이지만 자신이 죽은 후 역사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찬탈자, 역적, 아니면 능력 있는 개혁군주. 세조실록에는 세조의 공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찬탈 과정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 하륙신을 처형했다. 완대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했다. 세조는 왕위에 있는 동안에는 이 기록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적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나사에 따르면 세조는 말년에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단종과 사육신의 원혼이 나타나 그를 괴롭혔습니다. 세조가 병석에서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신하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라는 법정에서 자신은 결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조선 역사에서 폭군으로 기록된 왕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록 시스템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연산군은 사초를 보려고 했고 거부당하자 사관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했습니다.
연산군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임금이 사관을 불러 사초를 가져오라고 명했으나 사관이 거부하였다. 임금이 크게 노하여 사관을 파직시켰다. 연산군은 또한 승정원 일기와 각종 기록물을 불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역사를 지우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사관들의 저항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기록을 지켰습니다. 어떤 사관은 사초를 옷 속에 숨겨 집으로 가져갔고 어떤 사관은 사초를 땅에 묻어 보관했습니다. 심지어 처형당하면서도 사초를 지킨 사관도 있었습니다. 광해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임목대비를 유폐시키고 영창대군을 죽이는 등 패륜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들을 삭제하려고 했습니다. 광해군은 사관들을 압박했습니다. 오늘 일은 기록하지 마라. 이것은 왕명이다. 하지만 사관들은 오히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임금이 사관에게 기록하지 말라고 명하였으나 이는 역사를 왜곡하려는 것이다. 고로 이 사실을 더욱 상세히 기록한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왕의 명령 자체를 기록해버린 것입니다. 왜 그들은 목숨을 걸고 기록을 지켰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록이 사라지면 역사가 왜곡되고 왜곡된 역사는 후대에게 잘못된 교훈을 준다는 것을. 기록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조선과 같은 시기 중국과 일본에도 왕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록 시스템은 조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에도 역사 기록 전통이 있었습니다. 차기, 한서 같은 위대한 역사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황제는 사관의 기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시절 황제는 자신에 대한 기록을 검열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은 수정하거나 삭제했습니다. 역사는 황제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일본은 더 심각했습니다. 일본에는 천황에 대한 비판적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천황은 심의 후예로 여겨졌고 그에 대한 어떤 부정적 평가도 불경죄에 해당했습니다. 일본의 역사서들은 천황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달랐습니다. 조선의 왕은 자신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조선의 사관은 왕을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실록은 왕의 실수와 잘못을 적나라하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 된 이유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객관적이고 방대한 왕조 기록은 없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왕조차도 시스템 앞에 평등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왕조실록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왕이 승하하면 즉시 실록청이 설치됩니다. 실록청은 전 왕의 재위기간 동안의 모든 기록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실록으로 편찬하는 임시기구입니다. 실록청에는 조선 최고의 학자들과 관리들이 모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모읍니다. 승정원 일기, 왕의 일상기록, 사관의 사초, 사관들이 쓴 개인기록, 비변사 등록, 국방과 외교기록, 각 관청의 보고서, 행정기록, 외인문집, 당대 학자들의 기록. 이 모든 자료를 교차 검증하며 실록을 편찬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의 교차 검증 시스템입니다. 한 사건에 대해 여러 사관의 기록이 다를 경우 실록청 관리들은 토론을 통해 가장 객관적인 표현을 찾아냅니다. A 사관은 왕이 노했다고 적었고 B 사관은 왕이 크게 노했다고 적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정확합니까? 그날 현장에 있던 신하들의 증언을 들어봅시다. 이렇게 치밀한 검증 과정을 거쳐 실록이 완성됩니다. 완성된 실록은 4부를 만들어 전국 4곳의 사고식후에 분산 보관합니다. 서울 춘추관, 춘주사고, 전주사고, 성주사고. 왜 4곳에 나누어 보관했을까요? 전쟁이나 화재로 한 곳이 소실되더라도 다른 곳에서 실록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임진왜란 때 서울, 충주, 성주의 사고가 모두 불타버렸지만 전주 사고의 실록만은 아내, 손옥록 같은 의병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습니다. 조선은 왕조보다 기록을 더 소중히 여긴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왕이 기록을 두려워하고 미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조선 제22대 왕 정조는 달랐습니다. 정조는 역대 조선 왕 중 가장 학구적이고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는 기록의 가치를 이해했고 오히려 기록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정조는 일성록이라는 개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정조가 직접 쓴 일기이자 반성록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신하의 간언을 듣지 않았다.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왕으로서 부끄럽다. 노름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남인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내가 더 공부해야겠다. 정조는 스스로를 기록하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록이 자신을 더 나은 왕으로 만든다는 것을. 정조는 또한 주장각을 설립하여 조선의 모든 기록과 서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기록들을 연구하며 정책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정조대왕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결정하셨다. 나도 그 선례를 따르겠다. 정조에게 기록은 감시의 도구가 아니라 학습의 도구였습니다. 1800년, 정조가 급서하기 직전 신하들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의 이생을 기록하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기록하라. 후대의 임금이 나를 거울 삼아 더 나은 정치를 하길 바란다. 정조는 기록과 싸운 것이 아니라 기록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정조를 조선의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으로 기억합니다. 조선 왕조 500년, 수많은 왕이 교체되었고 전쟁이 일어났으며 당파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라는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왕조차 시스템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왕은 군림하되 기록에 의해 감시받고 비판받으며 평가받는 존재였습니다. 승정원은 왕의 입을 기록했습니다. 사관은 왕의 머릿속을 기록했습니다. 내시와 궁료는 왕의 몸을 기록했습니다. 이 삼중 감시망은 왕이 절대 권력자가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조선의 건국 이념은 민본이었습니다. 백성이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언제든 이 이념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왕이 민본을 잊지 않도록, 왕이 권력에 취하지 않도록, 왕이 백성을 억압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제도를, 그것이 바로 기록 시스템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세계에서 가장 방대하고 정확한 왕조 기록물입니다. 전체 1893권, 888책, 800여 년에 걸쳐 기록된 5200만 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전 세계 역사학자들이 그 가치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습니다. 이 위대한 기록유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은 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왕을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에서 탄생했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평생을 감시 속에서 살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외로웠던 자들. 하지만 단 한순간도 혼자일 수 없었던 자들. 그들은 미래의 수백만 눈동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왕이 아침에 일어나 첫마디를 뱉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 직전 한숨을 쉬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왕의 말, 왕의 행동, 왕의 표정, 왕의 눈빛, 심지어 왕의 침묵까지. 이 모든 것이 후대를 위한 거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선의 기록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라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그 유산 뒤에 숨겨진 차갑고도 정교한 감시 시스템을 떠올려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왕을 지키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왕을 감시하기 위해 존재했던 조직들. 조선은 절대 권력을 가진 인간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붓끝에서 나오는 기록의 힘을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권력자들의 말과 행동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 기록은 독립적입니까? 아니면 권력에 의해 왜곡되고 있습니까? 조선의 사관들은 목숨을 걸고 기록을 지켰습니다. 부호사화 때 처형당하면서도 사초의 위치를 밝히지 않았던 사관들. 임진왜란 때 실록을 등에 지고 산을 넘었던 의병들. 그들이 지킨 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었고 역사였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교훈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걸고 진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록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폭주합니다. 500년 전 조선의 왕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사관의 붓끝. 그 붓끝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지 묻게 됩니다. 우리는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는 감시하고 있는가?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가?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기록되지 않은 역사만이 반복됩니다. 조선이 500년을 지탱할 수 있었던 비밀. 그것은 화려한 궁궐도 강력한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기록된 붓끝의 힘이었습니다. 밤의 실록,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록이라는 감옥에 갇혔던 조선의 왕들, 그들은 불행했을까요? 아니면 그 덕분에 역사가 지켜졌을까요? 그리고 500년 전 조선의 감시 시스템과 오늘날 우리 사회의 권력 감시 시스템, 과연 어느 쪽이 더 투명하고 엄격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밤의 실록이었습니다.